우리가 이제 포토샵을 쓸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재질 만드는 거. 재질 만드는 거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응용한 게 바로 이거죠. 여기에다가 색칠하는 거. 아니, 색칠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재질을 입히는 거죠. 주로 아파트 쪽에서 주로 많이 써요. 건물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 건물 외관도 이렇게 많이 입혀요. 그러니까 재질을 만들어서 이런 데다가 다 입힙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내용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사진 이렇게 찍어 왔어요. 내가 현장에 갔더니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데크를 깔고 싶어 해. 그럼 어떡하죠? 현장 사진하고 데크를 구해다가 여기다 깔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굳이 3D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먼저 붙여넣기.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와 보시죠. 그 다음 이제 데크를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데크를 불러와 보시죠. 얘가 데크네요. 자, 적당한 크기로 줄여봤습니다. 데크는 이런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프리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제가 방향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방향을 돌려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요거만 가지고는 여기 전체를 덮기에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패턴을 만들 겁니다. 자, 선택하고, 물론 얘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를 누르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럴 때 디파인 패턴이 안 나와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를 눌러서 선택하면 디파인 패턴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를 끄집어내 놓고 해도 하면 조금 쉬워요. 자, 가이드를 쭉 끄집어내 놓고, 가이드가 이런 끝선에 5스냅 됩니다. 스냅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끄집어내 놓고 선택을 하시면 선택이 쉬워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아니, 쉬프트가 더하기 선택이죠. 그러니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고 디파인 패턴. 자, 패턴이죠. 자, 10번 오케이. 자, 풀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클리어 가이드. 그 다음에 얘도 삭제. 자, 빈 레이어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필 메뉴를 통해서 맨 아래 디파인 패턴을 가보면, 자, 여기 있네요. 선택하고 오케이. 그럼 전체 데크 다 깔린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세요. 레이어 2번 전체에 디파인 패턴 된 거 보이시죠? 아니, 필 명령으로 패턴이 다 깔린 거 보이시죠? 지금 내가 작업할 건 여기에요. 그죠? 이 위에다가 누굴 까는 거예요? 이 위에다가 데크를 까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 레이어에다가 필 명령을 통해서 패턴을 채워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패턴 채워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데크의 방향을 맞추시면 돼요. 컨트롤 T 누르고, 그 다음 디스톨트 하고 뷰를 맞추어 보세요. 이렇게. 뷰를 맞추어 봅니다. 이 정도 뷰가 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끌고 나옵니다. 틀리지 않도록 잘 끌고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럼 데크가 잘 덮인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데크를 덮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얘한테 마스크를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마스크를 주세요. 이렇게 마스크를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부분,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볼까요? 바로 이 부분들. 라인, 라쏘. 자, 천천히 따볼까요? 이렇게. 자, 잘 따서 확대해서 따보면 돼요. 아이고. 다시.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잘 깔린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깔아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환풍기가 있단 말이죠. 자, 꺼놓고 보니까 여기 환풍구가 여기 있네요. 자, 라쏘 툴로 환풍구를 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환풍구죠. 그러니까 환풍구 따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있네요. 다시 안테나도 라쏘 툴로 따내고. 잘 안되면 브러쉬 툴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어떤가요? 여기 안테나 잘 올라온 거 보이시죠? 자, 환풍구하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했으면 1차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바로 원본을 선택합니다. 자, 원본을 수정하면 에러가 났을 때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복사. 이렇게요. 원본을 하나 복사합니다. 여기다가 작업할 겁니다.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도 하나 복사해 보시죠.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여기 뉴 버튼에다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사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드래그. 레이어를 쭉 드래그해서 뉴 레이어에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 스탬프 툴. 자, 스탬프 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할 건데 스탬프 툴을 최대한 작게 쓰세요. 너무 작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가 문제냐면 이런 전선 나와 있죠. 보기 흉하단 말이죠. 자, 그림자를 따라서 지워주고. 자, 요런 부분들. 조금씩 지워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스풀이 다 우거졌단 말이죠. 이걸 걷어놓고 보면 막 스풀이 다 우거져서 보기 흉하단 말이죠. 여기 이제 나중에 그림자를 얹어야 되니까 냅두고. 자, 이런 부분들은 지우세요. 지저분하지 않게 지우세요. 뭐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아예 여기를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해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니까 대충 조금 더 지저분한 부분들은 다 지워줍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선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도 깨끗하게 정리.
적당히 정리해주면 좀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림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림자를 그릴 겁니다. 자, 레이어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맨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맨 위에다 올립니다. 자, 올려놔 보시죠. 그림자를 만들어 볼까요? 라쏘. 적당히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기네요. 쭉 따라갑니다. 아마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온폭 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자, 우리는 여기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겁니다. 다시, 자, 다시 라인. 자, 이렇게 생겼네요. 요 정도가 그림자로 만들어지겠네요. 자,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검정색 칠을 했어요. 다시요. 여기도 그림자가 있군요. 선택하고, 자,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역시 검정색을 칠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얘는 그냥 좀 냅두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림자 있죠? 자, 여기도 그림자가 있군요. 정확하지는, 디테일하진 않더라도 그림자를 그려보시죠. 라쏘 툴로 다 따시면 돼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냥 라쏘 툴로 다 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다 따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누구로 조절하는 거냐면 여기는 오파시티로요. 오파시티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오파시티로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오파시티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다큰이나 라이트는 안 될 거고, 오버레이는 오버레이 정도? 네.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노멀로 놓고 그냥 가볍게 오파시티만 놔도 됩니다. 이렇게 오파시티 값만 조절하셔도 그림자가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여기는 브러쉬 툴로 색칠을 하거나 아니면, 자, 이 부분이죠. 자, 브러쉬 툴 조금 크게 한 12픽셀, 오파시티 낮추고 흰색으로, 자, 여러 번 리터칭.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얘가 아니구나. 브러쉬가 아니구나. 여기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게 아니구나. 히스토리. 다시 여기다가 마스크 씌우고 흰색으로 흰색 칠을 하면, 자, 조금만 더. 많이 투명해서 그런가? 검정색을 칠해야 되는군요. 자, 다시. 자, 경계를 여러 번 하니까 어떤가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연스러운 경계가 나올 수 있도록 마스크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보시죠. 여기에 황풍구가 하나 또 있죠. 자, 라sso 툴. 여기다가 색칠하고, 그 다음 그림자도 칠해야죠. 그러면 자, 멀리서 보면 자, 그림자도 그럴싸하게 들어갔군요. 자, 어떤가요? 덮어 쓰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복사, 파일 뉴, 붙여넣기. 자, 여기다가 간판을 올리고 싶어요. 이런 간판들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지워줍니다. 라인 아니 라쏘. 자, 문제는 여기 색상은 아이드롭으로 클릭하면 색상이 들어옵니다. 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다가 색을 칠합니다. 색상이 잘 안 맞아요, 그죠? 일단 넘어갑니다. 뭐 이런 거 스탬프 툴로 복사를 해줘도 좋습니다. 스탬프 툴로 좀 크게 해서 복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아, 스탬프 툴로 안 들어오겠군요. 올 레이어로 줘야 들어오겠네요. 자. 약간 얼룩덜룩하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왜 안 되냐면 바로 이 부분 스탬프 툴에 보시면 바로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샘플해서 커런트 레이어가 있고 올 레이어가 있고, 올 레이어로 주시면 전체 레이어를 복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올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복제가 돼요. 그러면 얼룩덜룩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사된 거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얘가 커런트 레이어 그러면 커런트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에 있는 것만 복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여기가 올 레이어가 되면 전체 레이어가 복사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올 레이어로 바꿔주시고 색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색칠해 보시죠. 이 부분도 있어요. 그죠? 깨끗하게 따볼까요? 역시 아이드롭으로, 그 다음에 색상 칠하고, 그 다음에 스탬프 툴로 복제. 자, 올 레이어. 그러면 깨끗하게 복제가 됐네요. 자, 복제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간판을, 자, 제가 이렇게 복사해 왔습니다.
자, 간판 복사해 보실까요? 필요한 부분만 딱 캐치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크기도 조금만 줄여볼까요? 사이즈가 안 맞다니까.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이에요. 얘만 필요한 거죠. 그죠? 자, 나머진 지울 건데 이렇게 합니다. 마스크를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마스크에다가 검정색을 칠해버리면 감춰질 거란 말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위에 조명은 지웁니다. 간판만 쓸 거예요. 자, 간판만 이렇게 남겨보시죠. 가이드를 이용해서 끝선을 좀 맞춰보죠. 자, 이렇게요. 보시면 이 부분이네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끝선이 여기, 그 다음 필요한 끝선은 여기. 자, 그 다음 필요한 끝선은 일로 갈까요? 여기. 자, 나머진 그냥 냅두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만 잡아보죠. 자, 컨트롤 T, 그 다음에 디스톨트. 자, 왜곡되는 거 보이시죠? 위치를 계속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도 적당히 맞출 수 있네요. 엔터. 그러면 어떤가요? 간판 사이즈 완성된 거 보이시죠? 근데 약간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줄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가이드는 삭제, 클리어 가이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위치 맞추고 적당히 변형을 줘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떤가요? 좀 쉽지 않죠. 여기 위에 얘네들이 남아있어서 쉽지 않단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엔 마스크를 버려보도록 하죠. 작업하려니까 불편하네요. 자, 마스크 있죠? 요 마스크만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Apply mask to layer before removing. 제거하기 전에 마스크를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Apply 그러면 마스크 적용하는 거고, 캔슬은 명령을 취소하는 거고, 딜릿은 마스크를 삭제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하나씩 해보죠. Apply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딱 간판만 남은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캔슬,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다시요. 딜리트. 그러면 마스크만 지우는 겁니다. 복원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플리를 눌러주면 이 위에 있던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삭제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지는 거죠.
어떤가요? 간판이 위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주변 메뉴 다 삭제되고 간판 들어가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최종 결과물은 얘를 만드는 겁니다. 소스들은 여기 있어요. 요 소스들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겁니다. 최종 결과물을 얘를 만들 거예요. 자, 이미지 복사, 파일, 뉴, 자, 크리에이트. 700에 400짜리입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자, 얘를 붙여 넣으시면 돼요. 마룻바닥이죠. 자, 끝에다 맞춰 놓고, 자, 전체 크게 확대하고, 자, 요렇게 맞춰 보시죠. 보시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투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크를 씌우고 흰색에서 검정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라데이션을 넣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여기 흰색, 여기 검정색 그러는 것보다 흰색, 검정색 이렇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흰색을 위에다 놓고 검정색을 아래다 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거죠. 흰색을 여기다 놓고 검정색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면 위에는 계속 불투명하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당히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 모습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사각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수정을 할 건데, 이 사각형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렉탱글로 그려서, 자, 색칠하면 사각형 만들어지는 거 맞나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거 지우고요. 이번엔 얘를 쓸 겁니다. 여기요. 글자 아래쪽에 쉐입이 있어요. 요거 쉐입입니다. 눌러보면 렉탱글도 있고, 라운드 렉탱글도 있고, 엘립스도 있고, 폴리건도 있고, 라인도 있고, 커스텀 쉐입 툴도 있습니다. 얘네들 전부 다 쉐입 툴입니다. 렉탱글을 그려볼까요? 그냥 사각형 딱 그리면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쉐입 툴이 만들어집니다. 쉐입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자요. 그러면서 여기 속성창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속성창에 들어오면 여기서 속성창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뭐 180에 235, 네, 230, 뭐 130 사이즈도 조절해 줄 수 있고, 캐드처럼 얼마든지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라인의 형태가 어떻게 들어갈 건지, 혹은 면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건지 여기서 다 조절해 줄 수 있어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는 재밌는 기능이 숨어 있는데, 바로 여기 FX라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펙트란 뜻이에요. 스페셜 이펙트의 약자입니다. 눌러보시면 뭐 베벨 앤 엠보스, 스트로크, 이너 섀도우, 이너 글루, 뭐 스테인, 오버레이, 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뭐 아우터 글루, 드롭 섀도우. 제일 많이 쓰는 거 이 드롭 섀도우.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여기 그림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림자 만들기입니다. 자요. 방향을 지정해주면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림자의 농도입니다. 오파시티를 쓰면 농도가 이렇게 흐려지기도 하고, 자, 진해지기도 하고. 오파시티는 그림자의 농도고, 그 다음에 앵글은 각도고, 디스턴스는 거리입니다. 붕 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바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자, 스프레이. 자, 퍼지는 정도죠. 그 다음 사이즈, 크기입니다. 진하게 할 건지 흐리게 할 건지. 네. 그러면 금방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조절해 보시죠. 자, 또 볼까요? 스트로크 같은 것도 있네요.
스트로크 이렇게 테두리 그리기네요. 스트로크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테두리 넣기. 테두리를 넣는데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인사이드 안쪽으로 테두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센터 가운데로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자, 이렇게.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또 어떤 이펙트가 있을까요? 한번 또 넣어 볼까요? 스트로크 해봤고, 네, 베벨 앤 엠보스라는 것도 있네요. 여기 보시면 베벨 앤 엠보스는 이렇게 베벨 말 그대로 이렇게 엠보스처럼 올라오게 하는 기능. 여기 이너 엠보스, 즉 안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아우터 엠보스 그러면 바깥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단면의 모양입니다. 엠보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필로우는 이렇게 여기 딱이 이렇게 따여진 겁니다. 바느질한 것처럼 이렇게 딴 것을 말합니다. 스트로크 엠보스 그러면 줄을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엠보스도 넣어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는 안쪽으로 그림자를 넣기죠. 이너 섀도우.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를 가위질해서 오려낸 느낌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이너 글루는 안쪽으로 글루 발광 효과입니다. 이걸 하려면 안쪽이 검정색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컬러 그라데이션을, 컬러 오버레이를 좀 넣어보죠. 그리고 이너 섀도우를 넣으면, 아니 이너 글루를 넣으면 안쪽으로 이렇게 발광 효과가 들어갑니다. 아우터 글루도 있어요. 바깥쪽으로 발광 효과, 빛이 나가는 효과. 컬러 오버레이는 내가 지정한 색상 넣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다큰 어두운 데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넣어 보시면 되겠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라데이션 줄 수 있습니다. 패턴 오버레이, 내가 인위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패턴을 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패턴들을 오버레이로 넣어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이제 우리가 과제물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요 부분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짧게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런 건 다 그냥 하는데, 요 부분 그냥 냅둬도 상관없고요. 여기만 이렇게 라인을 그리시면 돼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네, 적당히요. 적당히 삼각형 그리시고 여기다가 검정색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위에 있죠? 자, 레이어를 밑으로 내려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럼 밑에 가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가려 보시죠. 자,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뿌옇게 흐려져야 돼요. 우리 기억나시죠? 여기 블루어 툴로 열심히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여기 필터에 갑니다. 이제 필터도 배우셔야 돼요. 필터에 가면 여기 블루어 보이시나요? 이게 다 블루어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가우시안 블루어예요. 가우시안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블루어. 여기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반지름 값을 이렇게 늘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블루어 값이 적당히 정해집니다. 여기 필터에서 나오는 블루어는 전체 도큐멘트 전체에 적용되는 블루어입니다. 도큐멘트 전체 블루어예요. 여기 툴 메뉴의 블루어는 내가 드래그한 부분만 블루어 처리되는 건데, 여기 필터에 나와 있는 블루어는 전체 블루어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라쏘 툴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조금 더 그럴싸하게 이렇게 조금만 더 빼볼까요? 이렇게. 자, 검정색 칠했고요.
그 다음 필터, 블루어, 가우시안 블루어. 그러면 블루어 처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적당히 안으로 이렇게 조금만 밀어 넣어 보시죠. 그리고 오파시티도 줘봅니다. 그럼 어떤가요? 종이가 이렇게 살짝 뜬 느낌이 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굳이 애멀게 여기를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그림자만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자, 어떤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개를 같이 선택합니다.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요 맨 왼쪽에 보면 쇠사슬 그림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쇠사슬이 걸리게 됩니다. 링크가 걸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걸어 보시죠. 자, 렉탱글에다가 이펙트를 넣어볼까요? 스트로크요. 스트로크를 안쪽으로 넣을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자, 보이시죠? 안쪽으로 적당히 한 10픽셀 정도 놓고, 자,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와 봅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줄여 봅시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크기를 줄여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조절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뒤에가 문제지.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봅니다. 잘 보셔야 돼요. Alt 키를 누르고 여기 레이어와 레이어 경계로 갑니다. 그러면 아이콘이 싹 바뀝니다.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다시 한번 누르면 풀려요.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와 레이어의 경계를 클릭합니다. 이때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죠? 이때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종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어떻게 되나요? 해당 요 부분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벗어나질 못해요. 여기서 크기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크기를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크기를 다시 잡는 겁니다. 자, 확대해서 자, 약간 날씬하게 자요. 이렇게 자, 만들어 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다 링크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같이 선택합니다. 링크를 걸어 주세요. 그래야 같이 움직이겠죠. 이렇게. 나는 링크 걸기 싫은데. 나는 링크 걸기 싫은데. 자, 풀어봅니다. 자, 링크 말고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룹이요. 그룹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요. 링크를 걸지 않더라도, 이렇게 링크를 걸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룹을 누르면 전체가 같이 선택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방법은 많아요. 하나의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동 툴에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토 셀렉트예요. 오토 셀렉트를 해버리면 커서와 가장 가까운 곳의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자동 선택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오토 셀렉트를 끄면 현재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 셀렉트를 하면 커서가 있는 부위에
레이어가 자동 선택. 끄면 선택된 레이어가 선택. 자, 한번 해보시죠. 복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룹을 선택하고, 자, Alt 키를 눌러서 복사, 복사, 복사. 그러면 그룹 4개가 이렇게 쭉 복사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Alt 키를 누른, 이동 툴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럼 그룹 단위로 복사된 거 보이시죠? 자, 복사해 보시죠. 자,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 다음 거 복사. 자, 붙여넣기. Alt 키 눌러서, 그 다음 컨트롤 키 눌러서 사이즈 조절하고.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다시 레이어 선택해 놓고, 자, 역시 Alt 키 눌러서, 자, 컨트롤 T. 자, 조금 길게. 다시 레이어 선택하고 복사, 붙여넣기. Alt 키 눌러서 레이어 클릭. 컨트롤 T. 스케일로 크기 줄이고. 그 다음에 조금 늘려줄까요? 그래야 조금 길이가 길겠죠? 그러면 쭉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4개 선택해 보시죠. 요 부분에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테이프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적당히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룹을 열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려볼까요? 자, 사각형, 아니, 얘를 그려보면 조금 더 쉽겠네요. 자, 사각형 그리고, 자, 색상은 흰색. 그 다음 오파시티는 낮추어서, 자, 이동, 회전, 자, 크기 조절하고. 자, 오파시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오버레이를 놔버리면, 오버레이? 아니, 다큰? 다큰 안 되겠구나. 라이튼. 그리고 오버레이. 그러면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는 느낌이 날 겁니다. 얘를 하나 더 복사해서, 자, 이렇게 위에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얘네 2개는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룹 1번에 만들어지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테이프를 만들어서 넣어 보시죠. 나머지는 이제 회전이죠. 자,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적당한 각도로 로테이트. 자, Shift 키를 누르면 15도 단위로 회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적당히 자리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러면 어떤가요? 쭉 정리된 거 보이시죠? 정리해 보시죠. 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세일이라고 써볼까요? 텍스트,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일.
흰색이었고 로만체인 것 같았는데 서체는 제 맘대로. 네. 크기도 조절해보고.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이거 복사해서 뒤집으라고 했습니다. 그죠? 버티컬로 뒤집고, 그 다음 마스크 씌우고 그라데이션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러면 금방 반사 효과가 나오죠. 자, 두 개 같이 묶어서 그룹. 그러면 금방 되네요. 여기가 제목, 여기는 사진 1, 2, 3, 4, 픽처 1, 2, 3, 4. 그 다음에 여기는 배경. 자, 제가 이렇게 레이어 이름까지 다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머지 부분까지 다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